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사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해 봤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민주주의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체험하고 함께 읽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책 읽기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서 푸릇푸릇한 봄날을 얘기하는 숲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미 여기 보시면 이미 봄과 숲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그 중에서요. 봄 선물이 와요라는 책을 제가 오늘은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선물이 와요. 글그림 도요후쿠 마키코 김소연 옮김 청개의 바람에서 펴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봄 선물인지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제가 사실 이 책을 아이와 함께 같이 읽었거든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부족한 입술로 이 설렘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저도 설레요. 네, 봄 선물이 와요. 글그림 도요후쿠 마키코 김소연 옮김 청개 바람에서 펴냈습니다. 여기 표제 보시면 이 고슴도치가 한 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뭘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무슨 도토리 같은 건가 싶었더니 아니에요. 털뭉치를 갖고 있어요. 왜 털뭉치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궁금해. 고슴도치가 면지에 나와 있죠. 그런데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한번 빠져서 봄 선물이 와요. 글그림 도요후쿠 마키코 김소연 옮김 청개 바람에서 펴냈습니다. 봄이 왔어요. 고슴도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안녕, 잘 잤니? 안녕, 겨울엔 어떻게 지냈어? 숲속 친구들이 서로서로 꼭 껴안으며 반갑게 봄 인사를 나눠요. 고슴도치는 친구들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고슴도치가 왜 바라보기만 할까요?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가시가 친구들을 찌를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요. 이런 고슴도치를 유심히 바라본 한 숲속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덩치가 커다란 곰이었어요. 고슴도치는 자기 가시가 싫었어요. 보들보들한 털이면 좋았을걸. 혼자 있는 고슴도치 옆에 곰이 와서 앉았어요. 나도 내 커다란 몸이 싫을 때가 있어. 달리기도 느리고 금세 배가 고파지거든. 그런 곰이 고슴도치를 위로해줘요. 높은 산 나무 위에 곰이 고슴도치를 올려다 주거든요. 그랬더니 고슴도치가 그 높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우와, 굉장해. 높은 곳에 서니 늘 보던 숲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웠어요. 그리고 고슴도치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싫었던 뾰족뾰족했던 가시로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바로 뾰족한 가시를 뜨개바늘로 쓰는 거야. 아까 표지에 이 고슴도치가 털 뭉치를 갖고 있었잖아요. 왜인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뜨개바늘 이용해서 뭔가가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친구들을 위한 목도리였어요. 와. 네, 자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그 고슴도치의 그 가시바늘로 예쁜 목도리를 떠서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거죠. 아까 봄에서 벌써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도리를 받은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겠을까요? 아니죠. 뭔가가 준비를 해요. 뭘 준비를 하냐? 친구들이 회의를 합니다.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추운 겨울날 토끼와 다람쥐 그리고 숲을 돌아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고민을 해요. 잘 보일까? 꼭 나올 거야. 이 친구들이 고슴도치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저랑 제 아이가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답이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자, 고슴도치가 문을 열자 답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럼 너무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 것 같아서 힌트만 살짝 드리자면요. 여기 있습니다. 반가워, 올해도 잘 부탁해.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힌트를 찾으셨나요? 그 정답은 요 봄 선물이 와요.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봄 선물이 와요의 그 단어를 이어서 선물이라는 책을 또 하나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이 네. 봄 선물이 와요. 그 뒤에 어떤 선물이 궁금한지. 아하. 그러면 그럴 어디로 수- 오시면 되죠? 바로 여기 토닥토닥으로 오시면 이 안에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선물들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꼭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봄이 주는 이 좋은 계절에 오셔서 그 선물들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뒤에 이은 선물은 짜잔. 그 다음 준비한 책은요. 바로 설지 글 그림 그리고 고래뱃속에서 만들어낸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어린아이들보다요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책이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상당히 이렇게 막 감성이 풍부 막 귀염귀염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제가 다는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선물의 페이지로 그 선물로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이 책 또한 여러분이 오셔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물 설지 글 그림 고래 뱃속에서 펴냈습니다. 짜잔. 이 면지 너무 귀여워요. 귀여움의 끝판왕 아닙니까? 맞아요, 이 이 고양이 면지. 보세요. 이것만 봐도 막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어떤 선물이 제가 여러분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집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사계절을 지날 때쯤 내 동생이 생긴대요. 아마 동생이 생기고 이제 새생명을 기다리는 일이 아마 이 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생과 아빠와 고양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말도 있고 오름도 있고 동백꽃도 있고 해녀가 있는 제주도로 떠납니다. 사실 제주도가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막 그리움이 막 밀려와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선물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지금 제주도는 유채꽃이 진짜 만발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는 게 좀 어려워졌지만 이 그림책으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오니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유채꽃밭에서 풍덩풍덩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여기 이렇게 사계절을 담은 이 가족들이 아기들을 만나러 여기 이 집으로 와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책은 마무리 짓는데요. 제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주는 선물은 뭐지? 봄이 주는 선물은 했을 때 저는 아이들이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그 다음에 어떤 씨앗들, 희망들이 이 아이들 안에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숲으로 가자입니다. 이거 책은 사실 이 책은 그 내용이 노래로도 이 안에 있거든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아마 검색해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제 순서는 쫙 펴서 이렇게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너무 예뻐요. 뒷표지까지. 봄이 여러분 앞에 지금 눈앞에 봄이 펼쳐지고 있죠. 자, 숲으로 가자. 글 김성범, 그림 김혜원. 한솔수록에서 펴냈습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마스크가 없구나. 그쵸. 마스크가 없이 숲에서 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하나. 짜잔. 이 장면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숲에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는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새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숲으로 갈 수 있는 날들이 꼭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슴도치 가시를 갖고 있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곰같이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각각의 이 땅에 온 이유를 이 아이들이 잘 발견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반성과 결심과 하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책을 덮으면서 전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얀마 시민을 지지하는 이 인사를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한 그런 마음을 보탰거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가 굉장히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우리 혜진쌤이 숲 이야기를 해서 저는 숲 이야기 중에서 비 오는 날 숲속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새 책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숲속에서 노는 것들 되게 재미나게 놀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숲속에는 비 올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 책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한 2주 됐나? 예. 근데 보면서 너무 귀엽고 예뻐서 이제 펼쳐 들었는데요. 비 오는 날 숲속에는 다카이시 카즈의 글 그림 황진이 옮김이라는 이제 청개의 바람에서 편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번역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황진이 번역자는 저희가 사실은 문학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번역을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잘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그림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서 표현하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작가님이 이제 그 번역 작가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숲속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냥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게 궁금해 한다는 거죠. 비 오는 날 숲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곳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궁금증이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둑해지자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진 아기곰,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들어가는 길, 빨간 우산을 쓰고 집 앞에서 아기곰을 기다리는 엄마곰. 이 모습이 되게 따뜻한데 집으로 돌아온 아기곰이 또 다른 비를 어떤 비를 맞이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면 몇 장면 보여드릴게요. 우선 비 오는 날 숲속에서는 이제 장면이 잠깐만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화면이 나온다. 연지가 정말 이게 딱 보는 순간 비가 오고 있네. 근데 그 물방울 하나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세심하신 작가님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표지가 진짜 너무 예뻐요. 왜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에 식물이나 꽃들이 더 선명한 색깔을 띄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지를 그리셨어요. 이 장면이죠. 늦은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토도, 토도, 토도도, 톡톡. 되게 이쁘죠? 음성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너무 잘하셔요.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창밖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궁금한 거죠. 도대체 숲속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연못은 어떻게 됐을까? 비 오는 숲속과 또 다른 곳곳에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곳은 어떻게 됐지? 저곳은 어떻게 됐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굉장히 많은 질문과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연못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곰은 연못에 가보기로 했어요. 비는 아기곰의 우산에 내려앉으며 또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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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너무 그러니까 약간의 음률도 느껴지고 상상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의성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읽어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정말 우리 아이도 비 오는 날 궁금해하는 것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비 오는 날 옷 젖으니까 나가면 안 돼. 뭐, 신발 젖으니까 나가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게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꿈꿨으면 좋겠다. 여기도 너무 예쁘죠? 숲속에는 수많은 잎이 마치 지붕처럼 펼쳐져 있어요. 다람쥐들은 비가 오는지도 몰라요. 왠지 촉촉한 냄새가 나. 아기 다람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나뭇잎 사이로 빗방울이 톡. 아, 비다. 다람쥐들은 바쁘게 빨래를 걷어요. 비 오는 날은 맑은 날이랑 다른 냄새가 나요. 우리가 아이들이 혹시 그런 얘기해요? 비 냄새나 이런 얘기해요? 네, 아이들은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비 오기 전과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비 냄새를 맡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맞다, 비 올 것 같아. 나도 어릴 때 비 냄새를 맡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이 책은 토닥에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장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정말 비 오는 날 숲속에 동물들이 빨래를 이렇게 걷어놨죠. 정말 지붕 같은 집 같아요. 네, 빨래를 이렇게 널어놨다가 우리는 막 후다닥닥 걷잖아요. 근데 별로 후다닥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여유 있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면지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면지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요 면지, 요 장면에 이렇게 끝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같은 면지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 책이 너무 매력적인 것은 면지가 엄청 매력적이에요. 최고예요. 네, 다른 귀여워요. 그쵸. 다른 모양으로 된 면지도 있거든. 이 고양이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요. 이 면지, 네, 맨 뒤 보면 아이가 태어나니까 고양이가 뒤에서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지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면지의 매력은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정이나 이 고양이의 표정이나 고양이의 그림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숲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봄 하면 이렇게 초록초록 파릇파릇한 모습을 그림책으로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책은 저희 도서관에 다 있고요. 우리 도서관은 지금 토닥토닥은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이 5명 이하로 들어오셔서 2시간 동안 읽을 수 있고요. 미리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초록초록한 봄 이야기 하고 나니까. 우선은 마음이 되게 싱그러졌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레었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설레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설레임들을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설레임들을 지금 봄이지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렘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배지를 이제 이렇게 메고 있지만 그곳에 죽어가는 많은 어린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한데 다 같이 곳곳에 봄이 좀 왔으면 빨리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만 누리는 봄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그 다음에 평등하게 그리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존엄하게 환대받으면서 사는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끝! 네. 다음에 만나요. 네, 토닥토닥 TV에서 만나세요.